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 전사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영상 시작하려 하는데요. 먼저 한번 큐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회에 소속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역은 하지 않더라도 교회 출석은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물론 교사라는 게 재미로만 하는 건 아닌데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한정에서 이야기할 테지만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거나 해보셨거나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영상이 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20살에 중등부 교사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교사만 7년, 청소년부 전도사로 7년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보고 분석을 했더니 우리 선생님들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 평가 항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항목일 뿐이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며 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조금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기입니다. 인기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선호도죠. 사랑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 전파에 얼마나 진심인지, 신앙 경험은 단순히 시간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공식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자기 삶의 신앙에 대한 고민, 제곱 더하기 신앙 횟수의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갑력은 경제력이나 소유 재산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지갑을 잘 여냐, 말씀은 말씀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와 함께 교사로서의 지식까지 포함을 합니다. 기도는 평소 기도 생활과 함께 그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유틸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유틸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뒤에 내용 들으시다 보면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은 형 누나 같은 선생님입니다. 주로 고등학교 졸업한 직후나 20대 초중반에 교사가 되신 분들이죠. 어제까지 학생들과 형 누나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라 학생들과 친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 반 선생님이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환영을 받죠. 아직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신앙에서의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앙 경험이 많지 않다는 말은 신앙과 삶의 많은 충돌에 대한 본인의 답을 아직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고민만으로 내린 답과 부딪혀서 경험해보고 내린 답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앵무새같이 배운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좀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도 훌륭하긴 합니다. 아직 경제활동이 있지 않은 사람이 많고 경제력이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는데 또 돈을 쓸 때는 기마이가 있기 때문에 지갑력이 그렇게 약하진 않다. 제가 20대 초반에 3일 노가다 뛰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빕스 갔었거든요. 기도와 말씀은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 기도와 말씀은 사실 양과 질적인 차원에서의 레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이어나가는 그 생활 패턴이 자리 잡기에는 아직 신앙의 레벨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또 기도와 말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시간만 드린다고 끝이 아니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은 조금은 약할 수 있다. 아주 가끔 정말 뛰어난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긴 합니다. 또 뭐가 남았죠? 사랑. 물론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교사를 지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타서 직분 맡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학생들의 영혼까지 신경 쓰는 그 마음은 조금은 약하다. 이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 신방에 영향을 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신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 너무나 우선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좀 감수하게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것 같아. 왜냐면 학생들도 싫어하고 나도 부담되니까 학생들한테 전화를 할 때 오히려 전화를 안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 단점들이 있지만 이런 청년 교사들이 없으면은 부서 운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틸성이 굉장히 좋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큰 힘이 되는 선생님들입니다. 사실 이 유틸은 10점을 주고 싶은데 1점이 감점된 이유는 기동력이 조금 약해. 뚜벅이들이 많습니다. 평점이 조금 낮긴 하지만은 뉴비라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삼촌 이모 같은 선생님들입니다. 먼저 형 누나들에 비해서 인기가 조금 떨어졌죠. 이제 슬슬 아재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기도는 웬만큼 방어한다. 왜냐하면 지갑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과거 대학생 때는 공차 버블티 사주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치즈케이크도 사줄 수 있다. 신앙 횟수와 경험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말씀, 기도, 복음에 대한 사랑도 증가합니다. 높은 기동성과 추진력으로 유틸의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제 슬슬 행사에 있어서는 조금 뒤로 빠지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살짝 감점이 됐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엄마 아빠 같은 선생님입니다. 네, 이분들은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거리감이 조금 느껴지는 선생님들이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웬만한 전도사급 되시는 분들, 열심히
선생님이 특심이신 분들, 그래서 학생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생활 수준이나 뭐 자산, 소득이 작지는 않지만 어른들은 기분에 따라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죠. 어릴 때야 뭐 살짝 호구같이 돈 쓰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연륜이 쌓이신 분들은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니까 학생들을 보실 때 어때요? 조언하실 게 많이 보이시겠죠? 좋게 말하면 조언이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잔소리, 좋게 표현하면은 인생의 고수, 나쁘게 표현하면 꼰대. 행사에서의 기여도는 사실 젊은 선생님들보다 조금 약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저희 애들은 오히려 이런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싶더라고요. 영혼을 돌보고 중보해 주시는 선생님들, 없어서는 안 되는 선생님들입니다. 신앙의 횟수와 함께 내공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죠. 네, 마지막 유형은 너무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입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전까지의 부류는 주로 나이대별로 달라지는 변화였다면 마지막 유형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고 사실 흔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직분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너무 가르치는 것에 몰입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교사와 교회학교 교사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사는 지식 전달이 메인이고 그 외에 관계가 부수적인 것이라면 교회학교 교사는 관계가 메인이고 지식 전달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너무 가르치려고만 하면은 오히려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부터 시작했다 했잖아요. 형 누나로 시작했다가 전도사가 되면서 삼촌 선생님 유형으로 사역하다가 이제 제가 또 다시 교사가 되려고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 같은 포지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딱 이거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평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유형이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균형 포인트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교사 직분에 임할 때 우리는 약점을 보완하려는 생각보다 내 강점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형 누나 같은 나이대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놀아주려는 마음이 앞서죠. 왜냐하면 친밀도가 맥스니까. 이게 도가 지나치면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술도 한, 물론 PC방 노래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균형이 중요하죠. 교회 선생님이 더 친해지기 위해서 어쩌다 한번 같이 노는 건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저 놀자판으로만 만나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재밌게 놀려면 친구랑 놀지 뭐 굳이 선생님이랑 놀겠어요? 마찬가지로 삼촌들은 돈 많이 써서 물질 공세로 승부 보려 하는데 돈으로 사람 마음 얻으려는 건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미련한 생각입니다. 돈으로 승부할 거면 뭐 외제차 한 대씩 뽑아주는 거 아니면 엄마 아빠들은 그저 기도로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게 학생을 위한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생각은 맞아요. 잠언의 말씀처럼 바른 길로 지도하려고 힘쓰는 게 참 좋은 마음이시지만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도 생각해 봐야 하죠. 이처럼 우리는 너무 강점으로만 승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강점보다는 내 약점을 잘 보완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너무 친분으로만 승부하려 했다면 진짜 이 친구의 영혼을 위한 내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 나는 사실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하는 마음이 그렇게 불타진 않는데 어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실천해 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나는 말씀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에게 내 진심을 어필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답답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한계가 분명하고 막막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 노력한다고 막 요즘 아이들 유행어 따라하고 한다고 해서 그 유행을 다 쫓을 수도 없고 학생들이 인정해주지도 않죠.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개인적인 보완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한계가 분명하니까 다른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팀 사역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강점보다 약점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팀 사역에서 각자의 강점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내 강점으로 판단합니다. 꼰대 같은 선생님들이 애들 알겠어. 저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던 저 핏덩이가 애들을 가르쳐봤자 뭐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어 하고 판단이 앞서는 거죠. 하지만 내 약점을 먼저 인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협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완전한 밸런스를 맞추는 1티어 교사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개인의 장단점과 부서 선생님들의 팀 사역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말씀드린 기준이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2024년 새해 사역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여러분의 부서와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유익한 영상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